네? 차 추가한 거 참 괜찮으세요? 차추? 아 이게 맛있어 이게. 이게 그 커피를 약간 네. 좀 추가를 조금 했거든요. 아, 커피에 조금 더 뭐 들어간 것 같네. 그래서 네네. 입에 맞네 저는. 아, 그래. 다행이네. 근데 좋아요. 네. 다행이네. 그 걔가 20살, 21살 때까지는 막 음.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네. 경찰서 가고 이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센터까지 한 2달에 음. 1,000만 원인가 들여서 갔대요. 네. 한 달 반인가 어떻게 나는 그러고 나서 음. 나와줬는데 그 전에는 술을 먹어도 4시간밖에 못 잤대요.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거든요. 안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술 마시네. 네, 진짜 쉬는 날 저 정도. 그래서 친해진 게 어차피 그냥 술 먹고 막 사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애는 아니니까 저한테는. 네. 술도 먹었고 이랬는데 얘는 착한데 술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 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도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 술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찾아서 술을 먹고 네. 그 다음에 또 깨서 친구들 만나서 또 술을 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간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기에는 그런 이렇게 그렇게 먹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약간 이게 전기를 이런 애들이 전기를 그걸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나쁜 영향이 크게 안 간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영적인 힘으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가 몸을 빌려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만은 본인 몸에는 그다지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내 영혼으로 술을 마시느냐 다른 영혼으로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몸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비기도 그렇지만은 다중인격도 이런 게 있거든요. 다중인격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전혀 없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뇨 수치가 높아요. 근데 당뇨 수치가 높게 만드는 건 나의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었던 거지. 그렇게 이제 인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당뇨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경도 마찬가지야. A 인격일 때는 안경 도수가 전혀 없이 그냥 안경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B 인격이 되면은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인격이 빈이 문제인가요? 다중인격은 빙의하고 틀리죠. 다중인격은 다른 말 하면은 정신 해리 증상. 저는 해내는 상은 아예 없는 거죠. 선생님 해리라면은 이제 어릴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착취나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다중인격 정신 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전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약간 외로운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충격받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격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 본래 인격에서 또 다른 인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세월호에 죽었다 살아난 애들 같은 경우에 배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어릴 때 뭐 5살, 6살, 7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충격적인 그 사건과 관련된 인격이 분리되는 현상을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인격. 이거는 이제 빙의하고 또 다르죠. 빙의는 내 몸에서 빼어서 저 강명식에 올려 보내야 된다면은 해리 증상은 그때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서 충격적인 사건을 치료를 하고 그때 나를 사랑으로 다시 치유를 하면서 내 몸 안에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뭐 착취나 학대를 당한 경험도 없고 뭐 트라우마적인 경험도 없고 그러면은 그는 해리 증상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민한 성격에 빙의 증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해리 증상이라면 그렇게 다양한 비위가 있겠어요, 선생님? 남자, 여자, 뭐 뱀, 뭐 지금 뭐 선생님만 뭐 기억하기도 하고 수백 마리의 비위를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다중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지금 선생님 수백 개의 다중인격이 나온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건 다중인격이 아니라 빙의라고 봐야지. 다중인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A인격일 때는 예를 들어 29살짜리 우리 김현석 선생님의 목소리를 내다가 B인격이 되면은 또 애기 목소리를 내다가 C인격이 되면은 또 뭐 또 소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격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행동이나 반응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선생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 선생님 이게 그건 해리는 아니지, 해리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해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나. 그때 받았던 것보다도 아빠가 약간 좀
되게 짜증을 되게 많이 내셨어요. 짜증을 뭐 내는 거는 뭐 여느 아빠도 마찬가지죠. 뭐 대한민국의 90% 이상 아빠도 다 짜증을 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저기 해리 증상을 가져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선생님, 나는 정상인이라는 시각 하에 부족한 것들 채우려고 해야 되지. 내가 해리 정상 아니야? 내가 빙의 환자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나를 이제 어떤 환자 취급을 해버리면 그런 증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나는 온전해. 나는 지금 완전히 건강하고 온전한 자아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야, 뭐 당신 다중인격이야 이래서 뭐 이렇게 진단을 받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단명 때문에 그렇죠. 진단명. 아. 진단명 자체가 네. 마음 안에 부정적인 신념을 심으면서 그 마음이 신체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병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암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당신 가난 말기다라는 말 듣는 순간 야 죽었구나. 그때부터 암 환자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같은 맥락인데 혹시 뭐 우리가 이런 게 혹시 또 빙의 아니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그게 또 빙의를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선생님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맞죠. 나는 건강 온전해. 그러면서 바라보는 믿음이 일단 가장 중요해.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히 건강해, 나는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나는 통제하고 있어, 나는 완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떤 빙의령도 안 들어오죠. 근데 반대로 이제 위가 이상해 또 이 빙의 아니야, 뭐 가슴이 좀 이상해 또 빙의 아니야, 뭐 머리가 두통이 또 빙의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제 빙의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그건 빙의령이 그걸 좋아하지, 또 들어와 버리지.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요. 마음이 온전하게 선생님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죠. 어떤 의심도 불안도 없어야 되고요. 온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믿음, 나는 건강하다는 믿음, 나는 어떤 것도 어떤 나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를 해야죠. 그래서 빈 명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빛으로 난 밀봉 명상을 했으니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난 온전한 나 자신의 주인이야. 이제 이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어. 계속 제가 주입시켜 주는 게 뭐냐면 선생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은 계속 뭔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모르고 사는 게 더 낫지 차라리.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제 뭔가 알다 보니까 막 지금 의심도 있고 막 불안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또 한쪽에는 또 자신감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혼재할 거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의심 불안에서 이제 믿음이나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랑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가야만 빙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 그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그럼요. 마음은 다 에너지다 말이야, 에너지. 그 차라리 아버지나 어머니 몸 안에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들어왔냐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좀 세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어. 보면 할머니 생각에 좀 담겨 있으시고. 어쨌든 그 저기 선생님처럼 계속 뭐 집착을 한다든지 그 생각이 매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집착은 안 하는데 왜 할머니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빙의령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들어오는 게 쉽다고 이제 봐야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그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쉽겠어요? 생각을 하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그런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게 그 잘못된 이야기 아니야. 빙의비형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치료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도 보면 다 보면은 애는 들어가기 쉬워, 편안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이가 좀 없네요. 좀. 세 가지야. 쉽고 편안해, 예뻐. 남자 빙의는 그래. 자, 애는 들어가기가 쉬워, 그리고 편안해, 그리고 예쁘잖아. 근데 내가 이전에 있었던 애들은 이미 몸이 늙었어, 예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애로 옮겼어. 그냥 뭐, 좀 만만해서 그러고 착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좀 보면은 좀 세게 생긴 애들한테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그게 쉬우면 안 되고 비기력도 편안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쉽고 편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걸 이제 쉽지 않다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에 대한 강한 믿음, 확신, 신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임을 갖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 편안하지 않다란 편안한 걸 편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빙의력과 에너지를 바꿔야지. 빙의력이 우울함과 슬픔과 억울함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뭐 사랑과 뭐 확신과 뭐 욕구, 뭐 성공지향적인 비전, 희망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희망, 비전 에너지하고 뭐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불안의 에너지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 갖고 있는 빙의력이 선생님을 볼 때는 나랑 에너지 다르네. 그 불편한 거지. 편안한 불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되는 거지. 에너지를 완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돼요. 그렇게 선생님을 바꿔야만 비기력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친구가 성격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남자애한테 그래서 말을 해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딱 하는 말이 뭔가 네. 열방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휩쓸리는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바꿔야 되나요? 그럼 성격 자체를 또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성격도 이제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필요한 성격도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런 성격 이러도 흥 저러도 흥 하는 성격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격보다 이제 마음의 문제. 성격은 외형적인 거고 마음은 내면적인 거잖아요. 빙의는 내면적인 에너지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외형적인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외형적으로 꼭 뭐 이렇게 내가 막 휩쓸린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꼭 내가 활발하고 내성적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적인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내면적 에너지가 내가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럼 슬픔으로 죽은 빙의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막 우울해. 그럼 우울함으로 죽은 에너지 들어오는 거지. 내가 분노나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 분노, 억울함에 빙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스스로가 너무 못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져. 그럼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살했던 그런 빙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와 똑같은 빙의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레벨을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해. 내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 나는 내 미래를 낙관해. 뭐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는 항상 모든 감사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어.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고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긍정적이잖아요. 이 긍정의 에너지가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빙의력하고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오지. 이 비둘기는 비둘기 떼랑 놀지만 독수리는 독수리 떼랑 논단 말이야. 독수리가 비둘기랑 나이지 않잖아요. 파장이 다르니까. 빙의령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만들면 됐어요. 이 선생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봐봐요. 거기 보면은 뭐 너무 맞아 죽었고 자살을 했고 그런 게 아니 근데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뭐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억울하고 뭐 남자한테 그런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클럽 술집 때문에 그래. 그 에너지가 클럽 술집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럽 술집에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그런 데를 가서 클럽 막 술- 스트레스를 또 받은 상태로 스트레스 풀러 가서 또 그런 그러니까 클럽 술집에 모인 에너지가 다 그런 건데 클럽 술집에서 이제 그 에너지들이 이제 여러 술집 손님들을 받겠지.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에너지를 보면서 에너지 맞는 몸 안에 이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또 가니까 그런 데를 또 그래서 또 그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술집도 받으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 술집도 에너지 높은 상태의 술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축하를 받는다든지 생일 잔치라든지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술집에 가도 에너지가 높잖아요. 생일
파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빙의에 들어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클럽이라는 거는 보면 막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빙의령도 좋아하지. 부정의 에너지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 술집은 특히나 안 돼. 지하 술집은 그 빙의령의 소굴이에요. 빙의령이 좋아하는 데가 뭐냐면 지하 술집, 지하 노래방, 고시원 방. 그러니까 은폐된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통풍이 잘 안 되는 어두침침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이런 통풍이 잘 되는 건 빙의들이 없어. 창문도 있고 불빛도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잘 안 되고 막 그 뭐 어두침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고시원 통풍 안 되죠. 뭐 지하 노래방 통풍 잘 안 되지. 네. 지하 클럽엔 뭐 나이트 클럽 통풍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빙의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면 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는데 뭐 장례식장, 뭐 병원도 그 저기 보면은 뭐 산부인과 이런데 그런데 낙태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장소로 본다면 안마 시술소 근데 안마 자체가 또 그 에너지가 흐르는 데 있잖아요. 이완되니까 그래요? 이완되는 모든 곳은 빙의가 있는 곳이에요. 이완 집중.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택배는 아니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 마사지 이런 데서 제가 마사지를 한 거 아니고 아는 언니가 그 지금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몇 달만 봐달라고 해서 한 몇 달간을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받았었는데 그때 몸이 되게 무거웠었어요. 뭐랄까. 안만 에너지가 그러잖아. 몸을 이렇게 막 주무르고 그러면 이완되잖아요. 이완된다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논다는 이야기거든. 그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다 집단 기도회, 불법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집단 기도를 한다든지 막 뭐 예를 들어서 법회 장가에서 막 이렇게 또 하나의 좀 목탁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거 다 에너지가 흐르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흐른다는 거는 다른 몸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명상센터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명상센터 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명상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뭐 왜 내 몸을 이완시켜 집중하고 있으니까 단전 호흡 안 돼요. 뭐 어쨌든 에너지가 흐르는 것은 다 빙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10명 뭐 20명 모이고 있으면 선생님과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새 몸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새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사람 몸 안에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지. 에너지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전파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으면 계속 에너지 침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해방되려면 빨리 그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돼. 그 빙의령들이 근접하지 않는 높은 에너지 레벨을 만들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긍정의 에너지 레벨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볼게요. 잠깐 화면을 좀 띄우고 설명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빙의에 벗어나려면 단지 그래서 빙의만 치료해야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제 빙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체면 뭔가 이걸 모르는 분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